자, 10월 첫째 주입니다. 그죠? 예, 10월 첫째 주인데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복을 안 받고 싶으신 모양이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다 10월 은혜롭게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예, 오늘은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라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예, 그 도 아니고 도량형 할 때 도예요. 그 도량형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게 저도 정확한 뜻은 잘 몰랐는데 도는 길이를 말하는 거고 량은 양 부피를 말하는 거고 형은 이게 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량형 그러면 무게, 그러니까 무게를 형은 무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량형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도량형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뭐 그 물건이 있으면 물건 길이나 뭐 크기나 무게나 이런 거를 재는 말이다. 그거를 그 단위를 우리가 도량형이다 그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 길이를 재는 기본 이게 참 재밌어요. 지금은 뭐 1m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메트릭 시스템을 쓰는 나라하고 이제 야디즈를 쓰는 나라하고 다르잖아요. 미국은 참 야드를 쓰는데 바꾸기가 어렵긴 하겠어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투자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바꾸려 그러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하든 고집스럽게 야드를 쓰지만 그 외 나라들은 다 이제 메트릭 시스템을 쓰죠. 그래서 미터를 쓰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러면 길을 재야 되는데 도를 재야 되는데 이걸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 사람 몸 신체를 가지고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 여러분 이 손가락도 다 이름이 있죠. 그죠? 예, 영어로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몇 개나 알아둬야죠. 요거 뭐라 그래요? 요거 영어로? 잘하시네. 이거 썸이라고. 요거는 뭐라 그래요? 요거? 인덱스 핑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거는 잘못 들면 큰일 납니다. 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미들 핑거 그러기도 하고 뭐 롱 핑거 그러기도 하고 또 이게 잘못하면 욕이 되기 때문에 루드 핑거라고 그렇게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쓰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 요건 링 핑거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저도 몰랐어요. little finger라 그러기도 하고 핑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핑키. 그래서 새끼 손가락 걸며 뭐 약속했잖아 그럴 때 이제 핑키 스웨어라는 그런 표현을 잘 써요.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인데 설교하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건 특권이다. 할렐루야.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팔꿈치부터 제일 긴 이 롱 핑거 끝까지를 한 큐빗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는 왜 그게 큐빗으로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큐빗은 라틴 말이에요. 이거는 히브리 말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왜 들어갔을까 그래요. 그래서 뭐 하여튼 대략 보면 30 몇 센치를 한 큐빗으로 하고 이것이 서양의 전통적으로 길이의 기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어쨌거나 우리가 뭐 미국 시민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피는 한국 피니까 한국 분들은 한국 사람들 문화는 길이를 뭘로 따지나요? 제일 짧은 게 뭘까요? 한 치, 두 치 하잖아요. 치가 제일 짧아요. 치는 어디서 왔을까요? 손가락 큰일 뻔했네. 한 마디. 이 손가락 한 마디가 이 한 치예요. 이 한 치가 10치가 되면 그게 뭐가 되냐? 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자는 그래서 옛날에 뭐 손가락 한 뼘 길이라 그러는데 손가락 한 뼘 길이가 이게 30cm가 될까요? 오늘날 한자 그러면 대략 한 30cm 정도예요. 30cm가 10개 모이면 그걸 뭐라 그러냐? 맞추면 짜장면 사주지 제가. 맞추는 사람은 짜장면, 맛있는 짜장면. 길이라 그럽니다. 길. 그렇죠? 그래서 한 길은 약 3m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길과 관련된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잘 여러분들 들어보시는 그런 이야기죠. 10길이면 몇 미터나 될까요? 한 길이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3미터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는 피곤하기는 합니다. 설교 시간에 산수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10길이면 몇 미터가 되나요? 30m가량이 되는 거예요. 30m 깊이의 물속은 아는데 3m
글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m에 달하는 사람의 마음속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 자체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 참 믿기 어렵고요. 속이기로 누가 작정을 한다 그러면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람 앞에서는 속는 거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한번 나는 잘 속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잘 속는다. 저는 잘 속는데 굉장히 잘 속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속는 거는 왜 속습니까? 믿으니까 속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속을 일이 없어요. 안 믿으면. 그런데 잘 믿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이 잘 속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 조이풀교에서 착한 사람은 나밖에 없네. 그럴 수 있죠. 요즘 넷플릭스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저한테 뭐 광고비 안 줍니다. 얘기해도 1등 하는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다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9회짜리 9번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자, 이제 물어봐도 되지. 한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보셨네. 저도 2번에 걸쳐서 한 번 봤는데 눈을 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밤이 늦어서 뭐 다 볼 수는 없고 9번을 한꺼번에 그래서 2분으로 나눠서 이틀 동안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스퀴드 게임 그래가지고 1등이에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아침마다 출근길에 전철이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풍경이 전철에서 딱지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렇게 많다 그러고 프랑스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 그 체험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줄 쓴 사람이 몇 명? 3,000명이라고 그럽니다. 3,000명이라고. 그리고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게임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그리고 달고나 기억하시죠? 달고나 키트가 이게 한국에서 뭐 얼마 안 주면 사는데 미국에서는 10배, 아마존에서 10배 정도 가격에 이걸 파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불티나게 사서 달고나를 만들어서 먹어보고 이건 너무 맛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드라마가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해요. 제가 보니까 전체주의가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그걸 보여주고요. 그걸 알면서도 사람이 왜 컨트롤되는지 욕망 때문이거든요. 욕망 때문에 사람이 컨트롤되는 그 과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궁금하십니까? 안 보신 분들은 가셔서 한번 꼭 이걸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걸 보다가 문장 하나가 딱 귀에 들어와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야. 기댈 데가 없어서 믿는 거야. 뭐 깊이 생각할 건 없는 말인데 저는 굉장히 이것이 저한테 많이 다가와서 그렇다. 사람 믿어야 살지. 사람 믿어야지. 뭐 내가 속는 한이 있어도 믿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사람이라는 게 다 서로 기대면서 사는 게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따라합시다. 기대 살아야 사람이다. 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헷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는 굉장히 힘센 나라였어. 도시국가였죠. 도시국가. 두로, 시돈 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도시국가 연맹체에 속한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예요. 아모스가 두로를 향해서 니네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한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두로는 정말 속을 알기 힘든 거짓으로 뭉쳐진 그런 상대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페니키아 이거를 뭐라 그래야 돼요? 연맹이라 그래야 돼요. 도시국가 몇 개가 뭉쳐가지고 그걸 전체를 다 페니키아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두로만 페니키아는 아닌 거고 시돈도 페니키아고 뭐 두로 시돈 사이에 있는 뭐 또 뭐 도시들 있어요. 발굴된 도시들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시면 그걸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페니키아 연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니키아가 워낙 그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셀 지파가 그걸 점령을 못했어요. 사사기 1장 31절 32절 제가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걸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셀 지파에게 주셨는데 아셀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같이 살았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두로를 비롯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과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두로 왕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성이 히시인데, 히시. 몰라요? 집사님 몰라? I like him very much. 예. 히시랑 두 글자인데, 히람. 예, 히람. 말이 히신 거지 뭐, 예, 그냥 히람인 거죠. 이름이 뭔지는 하여튼 뭐, 예, 뭐 성이겠죠. 예. 이 사람은 다윗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과 목수를 잔뜩 보내서 다윗이 궁궐을 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기억하시죠?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디서 누가 도와줘서? 히람이 도와줘서 역시 나무도 보내주고 목수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너무 고마우니까 갈릴리 북쪽에 성읍을 20개를 뚝 띄어가지고 두로 왕 히람에게 선물했습니다. 아, 참 고맙다, 이거 가져가라. 히람이 그걸 고맙게 생각은 안 했어요.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어쨌거나 그럴 정도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참 헷갈립니다. 왜 헷갈립니까? 이렇게 이스라엘과 가까운 두로가 왜 뒤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서 에돔에 인신매매를 하는 딴짓을 했을까? 딴짓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다 싫어하시죠? 대답해야 내가 진도를 나갈 텐데. 아니, 딴짓하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행을 가시다가 이렇게 프리웨이에서 가면 휴게소 있잖아요. 휴게소 내려서 이렇게 휴게소 가면 화장실도 가고 하시는데 화장실 그 문에 꼭 뭐가 붙어 있냐면 No Human Trafficking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죠? Human Trafficking 그러면 인신매매잖아요. 인신매매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하실 때 낮에는 뭐 휴게소에 들러서 뭐 화장실도 가시고 하셔도 좋지만 조금 어두워질 때부터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뭐 햄버거 가게나 이런 데 내려서, 박상주 집사님 아시겠죠? 차라리 햄버거 가게를 가세요. 선영 씨 알겠죠? 예, 지금 여자가 알아야 돼, 여자가. 예. 남자는 막 그냥 들어가거든. 목사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안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가끔 셀폰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시죠? 아주 이게 이제 엠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컴퓨터 통신이에요. 뭐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통신을 보내는데 이 엠버가 울리게 되면 컴퓨터 통신을 받아보면 대부분 납치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납치가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했다? 두로가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뒤로 딴짓을 했을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나쁜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두로는 대단히 상식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도 뭐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두로가 뒤로 딴짓을 한 것을 보면 참 알기가 어렵죠.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형제 계약을 맺었어요. 형제다. 너랑 나랑 형제다 말이죠.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예, 중국 고사에 보면 뭐 도원결의 복숭아밭에서 뭐 그 유비, 장비, 관우가 뭐 형제 결의를 맺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뻥이라고 그래요. 예. 없는 일인데 그거를 소설 속에 삼국지 연인가 뭐 그 속에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사실 여부를 관두고 사나이들이 야 이제부터 우리 형제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멋있어 보입니다. 그죠? 괜찮아. 아니 여자분들이 그렇게 우리는 자매야 그러는 게 그거는 멋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 뭐 누구든지 이제 그런 관계를 맺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게까지 해놓고 뒤로 나쁜 짓을 했다. 왜라는 의미로 드는 거예요. 페니키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페니키아 얘기를 조금 합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페니키아 연합체의 대표적인 도시죠. 도시 국가들이 다 있어요. 그리스처럼, 그리스도 다 도시 국가잖아요. 다 자기들이 자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로는 시돈인이 다 자치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협력하기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 쌈질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완전히 뭐, 나라는 아니고 느슨한 그런 연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페니키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뭐 뭐라고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재물이 많으면 좋죠. 다다익선이고. 예.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런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축적을 하고 또 거꾸로 그것을 지중해 무역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을 주름잡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굉장히 유명해요. 갤리라고 부르는 배인데 이거는 날씬한 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날씬해. 그리고 이제 배를 물에 띄우면 배가 물에 조금 잠기잖아요. 아니 그냥 그렇다 그래요. 그냥 배가 물에 좀 그거를 헐수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말로 그것도 별로 안 들어가고 아주 얄쌍한 그런 배고 주로 돛으로 다녀요. 바람이 불어서 바람 타고 다니는 배고 정바람이 안 불면 사람이 노를 젓지만 그거는 보조수단이고 바람을 타고 다니는 배여서 그 당시 고대에 갤리선보다 더 빠른 배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중해 무역을 주름 잡았다고 합니다. 두로가 이스라엘과 형제 계약을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은 자기들의 본거지의 정치적인 안정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안정되어야 무역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사는 내 동네가 왔다 갔다 해. 생존이 위험해. 그러면 어떻게 무역이고 뭐고 다 없잖아요. 그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스라엘과 아주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 이유가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왜 삑사리가 나지? 이해하고 들으세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 북부 도시를 20개나 주었는데 히람이 만족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에서 야 그냥 나는 네가 좋아서 도와주는 거야가 아니에요. 반대국부와 이익을 바라는 거죠. 투자에 투자.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나무와 이런 걸 주는데 너 이거 공짜 아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아서, 솔로몬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알아서 갈릴리 북부에 성읍을 20개나 줬는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도와준 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바라는 것이 있었다. 더 큰 이익을 위한 투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 계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충실한 것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았다가 인신매매를 해서 에돔에 팔아먹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물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늘 말하듯이 여러분 우리 조회불교회 교회들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거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 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좋죠. 예.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진다. 그 베이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돈은 가장 악한 주인인 동시에 가장 선한 종이다. 내가 재물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재물의 주인이면 이것처럼 막강하고 좋은 그런 종이 없어요. 근데 재물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눌러타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재물이 끄는 대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 부자가 되시되 재물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돈 싫다 그러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였느냐? 바로 재물의 축적을 가장 큰 가치로 놨어요. 제일 위에 놨어. 이 역사를 통틀어서 이거를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건 뭐예요? 나머지 건 그 밑에 다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전략과 전술 얘기를 할 거예요. 전략은 영어로 policy라고 그러고 전술은 strateg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장기적인 어떤 그런 목표예요. 나침반 같은 거예요. 전략은 strategy는 이 전략을 이루기 위한 작은 실천 방법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술만 가지고는 전략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전술은 변할 수가 있어요. 전략은 안 변한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처음엔 북한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뭐 북한은 뭐 언급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얘기를 좀 할게요. 중국이요.
전략이 분명해요. 여러분 중국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을 제치고 1등. 중화 사상이 문제예요. 중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함께 어울려서 살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그걸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중화가 자기들 가슴 속에 있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전술은 뭐냐? 이걸 이루기 위해서 힘이 센 상대, 예컨대 미국 같은 상대 앞에 힘을 기르기 전까지는 굴신하는 거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힘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새 뭐 국정 분쟁 많잖아요. 예. 남중국 해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이어도. 여러분 이어도 아시죠? 이어도. 그게 자기 나라 땅이래잖아요. 그거. 예. 그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걸 떠나서 호주복은 또 뭐라 그랬냐면 신발 발바닥에 붙은 껌 같다고 그랬어요. 호주가 열받게 생겼어요. 그죠? 예. 이게 다 이제 힘을 좀 길렀다고 생각하는,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술이 변하는 거예요. 야, 이거 옛날 10년 전에, 20년 전에 중국이 아닌데, 여러분 중국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전술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전략은 변하지 않아요. 전술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페니키아 사람들의 전략은 뭐냐? 이 사람들의 발로 쓰이는 재물을 축적하는 거예요. 전술은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뒤로는 사람을 붙자마자 팔아먹을 수도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전술적으로 형제 계약을 앞으로 맺었지만 이것은 소용이 없다. 뒤로는 사람도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얘기.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술은요,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가치, 제일 큰 가치를 이루면 된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나머지야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 아니냐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신용이 있는 사람하고 신용이 없는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신용이 있는 사람, 신용이 없는 사람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제가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속이고 막 권모술수를 쓰고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처음에는 이게 오래 가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오래 가지를 않는다. 꿋꿋하게, 결국은 꿋꿋하게 신용을 쌓은 사람들이 성공한다. 페니키아는 장기적인 의미에서 신용이 없었습니다. 인신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돈이 목적이니까 그것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제 계약이야 뭐 내팽개쳐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용을 잃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가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페니키아 얘기도 아니고 페니키아가 축적하려는 돈 얘기도 아니고 가치 얘기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가장 큰 가치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가치와 가장 큰 관심과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르침은 그렇구나. 정말 가장 제일 큰 가치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를 제대로 잡자.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따라갑니다. 가장 큰 가치가 재물 취득이면 형제 계약도 우스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팔아서 돈 벌면 어때? 돈이 생기는데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야 김세원 목사 너는 정말 진짜 네가 귀하게 여기는 게 뭐야? 진짜 그런 게 뭐야? 큰 이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정치적으로 유명한 목사, 명예가 가득한 목사 몇만 스퀘어핏짜리 건물 가진 그런 교회 목사 사람들이 앞에서 목사님 다 그러는 이런 목사 그런 거 원하는 거 그게 네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야? 저 스스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목사로 사는 게 가장 큰 가치여야 한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저는 무조건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자답할 수 있어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큰 가치인가? 하나님이 제일 귀한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가? 나머지는 다 그 밑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면 모든 게 그 다음이에요. 만약에 다른 가치가 더 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밀리고 우리의 신앙도 밀립니다. 두로처럼 되지 않으려면 가장 큰 가치가 위대해야 한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 가장 큰 가치가 위대해야 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는 가치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판단하면 사실 헷갈릴 게 없습니다. 예,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가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 물어야 합니다. 그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